숨을 쉬면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섭씨 5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단 하루 만에 900명이 실신했고 사망자 수는 공식 집계만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의학 역사상 유례없는 재난이라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히 전 세계 최고 의료진을 현장으로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의료 교과서를 뒤집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유럽의 의사들이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카타르 도하.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막 끝났습니다. 경기장 밖광장에는 환호하던 수만 명의 관중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몇 명이었던 환자가 순식간에 수백 명으로 불어났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도시 전체를 울렸고 병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즉각 긴급의료단 파견을 결정했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 귀빈실. 엘리사 로랑은 가방을 챙기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41살 프랑스 국립외상센터 수석의 15년간 응급실을 지킨 베테랑이자 열사병 대응 분야에서는 유럽 최고로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동료들이 이번엔 당신이 총괄이군요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죠. 열사병은 내 전문 분야니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최신 프랑스 의료 프로토콜이 담긴 태블릿과 파리 의대에서 개발한 냉각 치료 매뉴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의료진이 모인다는 브리핑을 들으면서도 엘리사의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특히 아시아팀이 온다는 소식에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겠지. 프랑스 의학의 수준을. 공항 라운지 TV에서는 카타르 현지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마다 환자들이 누워있고 의료진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하지만 엘리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야말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15년 전 여동생 마리를 열사병으로 잃은 이후 그녀는 인생 전부를 이 분야에 바쳤습니다. 감정은 묻어두고 오직 과학적 치료법만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엘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뜨거운 사막에서 자신이 영웅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란 사실을. 도하 국제병원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복도마다 환자들이 침대도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들은 탈진한 얼굴로 뛰어다녔죠. 냉방 시스템은 감당할 수 없는 환자 수의 비명을 질렀고 실내 온도는 3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했을 때 병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로랑 박사님 기다렸습니다. 프랑스 팀이 오셨으니 이제 좀 나아지겠죠. 엘리사는 즉시 프랑스 의료진을 집결시켰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냉각치료 프로토콜을 펼쳐놓고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얼음팩, 정맥 냉각 수액, 증발식 냉각법을 동시에 적용하세요. 그녀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최신 치료법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이 방법으로 생존율을 20%나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어요. 환자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체온이 42도를 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일부는 이미 장기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죠. 엘리사는 밤새 환자를 돌봤지만 새벽까지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어요. 이상해. 파리에서는 이 정도면 안정됐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 복도를 걷던 엘리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동쪽 구역 한국 의료진이 배치된 곳은 묘하게 조용했어요. 프랑스 팀 병동에서는 끊임없이 알람이 울리고 의료진이 뛰어다니는데 한국 구역만 유독 고요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어디선가 부드러운 음악 소리까지 들렸죠. 엘리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자가 적은 건가? 아니면 그녀는 한국팀 구역 입구까지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병실 안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안정적으로 누워 있었고 의료진은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움직였죠. 벽면에는 은빛 패널 같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팀이라면 당연히 경증 환자만 맡았겠지.
그래서 여유로운 거야. 그녀는 자신의 병동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저 정도 수준이면 버티기도 힘들 텐데.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엘리사의 불안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팀 병동에서는 계속 환자가 악화되고 있었지만 한국 구역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점심시간에 우연히 병원장과 마주친 엘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쪽 한국 팀은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병원장은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죠. 35명입니다. 중증도로 분류된 환자들이요. 중증요? 엘리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맡은 환자는 28명이었고 그중 절반이 경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더 많은 중증 환자를 맡고도 저렇게 여유로운 거죠.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국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실내 온도는 놀랍게도 22도 정도였습니다. 벽면과 천장에 설치된 은빛 패널에서 부드러운 냉기가 흘러나왔죠. 기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침대 옆 모니터에는 환자의 체온뿐 아니라 장기별 온도, 뇌파, 심박 변이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가운에 달린 명찰에는 박지훈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죠. 프랑스에서 오신 로랑 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저 장비는 뭡니까? 엘리사의 물음에 박지훈은 벽면 패널을 가리켰어요. 삼성과 서울대가 공동 개발한 이동형 냉각 시스템입니다. 환자별로 최적화된 온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죠. 그는 모니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뇌, 심장, 간, 신장. 각 장기의 온도를 따로 모니터링하고 냉각 속도를 조절합니다. 너무 빠르면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요. 엘리사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환자와 대화하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의학은 과학입니다. 감정은 말을 잇지 못한 엘리사에게 박지훈은 조용히 말했어요. 감정은 치료의 방해가 아닙니다. 박사님. 환자의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따라옵니다. 엘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병실을 나왔죠.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엘리사의 병동에서는 또다시 2명의 환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최신 냉각 시스템도 정밀한 프로토콜도 소용없었습니다. 열사병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죠. 체온이 낮아져도 이미 손상된 장기는 회복되지 않았고 환자들은 하나둘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엘리사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는 사망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지? 왜 안 되는 거야? 그녀는 자신의 치료법을 수십 번 되짚어봤지만 문제를 찾을 수 없었어요. 파리에서는 분명 효과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무력한 건지. 그때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로랑 박사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팀 병동 현황입니다. 엘리사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죠. 환자 수 35명. 중증 환자 비율 85%. 사망자 수 0명. 0명이요?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원장을 바라봤어요. 불가능해요. 중증 환자가 저렇게 많은데 사망자가 없다니. 병원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환자들 상태가 정말 안정적입니다. 엘리사는 태블릿을 내려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처음으로 흔들렸죠. 내가 뭘 놓친 거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유리창을 때렸죠. 그날 밤 엘리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나도 갖고 있어. 프로토콜도 완벽해. 그런데 왜? 머릿속에서 박지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환자의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따라옵니다. 엘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의학은 과학이야. 감정 따윈.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률 0%. 그건 통계적으로도 경이로운 수치였어요. 엘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도하의 하늘 아래 한국팀 병동의 불빛만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주먹을 쥐었어요. 처음으로 패배감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때가 아니라고. 그녀는 한국팀 병동으로 향했어요. 박지훈 교수는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다가가자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박사님? 엘리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환자를 잃을 순 없었죠. 무슨 방법을 쓴 겁니까? 어떻게 사망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박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로랑 박사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환자를 치료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엘리사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체온 조절입니다. 열사병은 고체온증이 핵심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박지훈은 가까운 병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침대에는 30대 남성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안정적인 바이탈 사인이 표시되고 있었죠. 박지훈은 환자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파티마 씨,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환자는 눈을 뜨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선생님. 어제보다 훨씬.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곧 가족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장면을 보며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기술은 환자를 시킵니다. 하지만 마음은 살립니다. 그는 벽면의 냉각 패널을 가리켰어요. 이 장비는 분명 훌륭합니다. 실시간으로 장기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냉각 속도를 유지하죠. 삼성의 기술력과 서울대 의료진의 연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는 환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만으로는 부족해요. 환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겪고 희망을 품는 사람이죠. 우리가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이유가 그겁니다. 환자가 안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 체계가 정상화됩니다. 그러면 회복 속도도 빨라지죠. 엘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기술과 마음을 동시에?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둘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기술은 몸을 치료하고 마음은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 둘이 만날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엘리사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타르 왕세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진 거예요. 왕실 경호원들이 왕세자를 급히 병원으로 실어왔고 병원장은 즉시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엘리사를 불렀죠. 로랑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최고의 전문가시니까요. 엘리사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왕세자의 체온은 43도, 의식은 혼미했고 혈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즉시 프랑스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냉각 수액, 얼음팩, 증발 냉각.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프랑스 의료진 전원이 투입됐고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체온은 조금씩 떨어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능도 저하되기 시작했죠. 엘리사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로랑 박사님, 한국팀을 불러볼까요? 엘리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자존심과 환자의 생명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르세요. 30분 뒤 박지훈 교수와 한국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동형 냉각포드를 함께 가져왔어요. 은빛 패널을 벽면에 설치하고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박지훈은 왕세자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지시를 내렸죠. 장기별 온도 체크.
뇌부터 시작합니다. 냉각 속도는 시간당 0.5도. 천천히 가요. 기계음이 사라지고 병실 안에는 부드러운 냉기만 흘렀습니다. 박지우는 왕세자의 손을 잡고 아랍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차 모니터의 숫자들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정상화됐습니다. 6시간이 흘렀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왕세자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죠. 왕실 경호원들은 눈물을 흘렸고 병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로랑 박사님, 당신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다만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그는 왕세자를 바라보며 말했죠. 기술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 엘리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하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죠. 마리. 여동생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13살 마리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던 그날. 엘리사는 의대생이었어요. 병원에서 의료진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결국 떠났죠. 그날 이후 엘리사는 다짐했어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어. 오직 의학만 믿겠어.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자신이 놓친 게 뭔지. 마리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건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언니의 손길이었다는 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엘리사는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죠. 제게도 동생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박지훈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기술만 믿었습니다. 완벽한 수술, 정확한 진단.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죠. 환자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의사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박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다만 이제 더 나은 방법을 알게 된 거죠. 당신의 여동생도 당신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있을 겁니다. 엘리사는 눈물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르쳐 주시겠어요? 당신들의 방법을. 박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전수해야 하니까요. 다음 날부터 엘리사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환자의 손을 잡는 것조차 낯설었죠.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고 회복을 함께 기뻐했어요. 놀랍게도 그녀가 맡은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한 젊은 환자가 회복 후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셨잖아요.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의술이구나. 기술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 그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로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지훈이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였어요. 이건 동심결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다는 뜻이죠. 우리가 환자와 맺는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엘리사는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았다고. 의학은 차가운 과학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한 달 후 카타르 정부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모든 주요 병원에 한국의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왕세자를 살린 기적이 결정적이었죠. 기자회견장에서 보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의료는 기술과 인간미가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프랑스 정부도 움직였어요.
엘리사의 보고서를 받은 보건부는 즉시 한국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과 서울대의 기술을 프랑스 병원에도 도입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료 철학의 변화였습니다. 프랑스 의료진들도 이제 환자와의 소통을 치료의 핵심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 내렸을 때 그녀의 가방에는 한국 의료진이 준 선물들이 가득했어요. 매듭 열쇠고리, 한국 전통차, 그리고 박지훈이 손수 쓴 편지. 기술은 세계 어디서나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로랑 박사님이 이제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국립외상센터로 복귀한 첫날, 엘리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운 주머니에서 매듭 열쇠고리를 꺼내 명찰에 달았습니다. 동료들이 신기한 듯 물었죠. 그게 뭐예요? 엘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것이요. 응급실에 6살 여자아이가 실려왔어요. 열사병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치료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체온을 재고 수액을 놓으면서도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소피. 소피, 괜찮아요. 선생님이 여기 있을게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엘리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손을 잡아주자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2시간 후 소피는 완전히 회복했죠. 아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술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온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녀는 마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야 언니로서, 의사로서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고. 그날 저녁 병원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엘리사는 휴게실에 앉아 박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수님, 오늘 첫 환자를 당신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의술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엘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상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과 마음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엘리사는 가슴에 단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서요. 하늘에는 별이 떴습니다. 파리의 밤하늘도, 도하의 밤하늘도, 서울의 밤하늘도 같은 별 아래 있었어요. 기술은 국경을 넘고 마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엘리사 로랑은 이제 그 진실을 온몸으로 이해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